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통해 펼쳐진 선경. 전통적인 십장생도보다 더 신비스럽고 환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해, 사슴, 산, 학과 거북이를 비롯한 10가지 장생물을 통해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십장생도. 가장 서양적인 화법으로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려온 오승우 화백. 그의 그림 인생이 펼쳐집니다.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곳, 대한민국 예술원. 예술가들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이죠. 미술이나 영화, 음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예술가들 중 단 100명만을 회원으로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인품적인 측면이나 또 자기 생애에 걸쳐서 예술활동을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검증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회원이 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양화부터 동양화, 조각, 서예, 건축까지 한국 미술계 전반을 이끈 이들 중 오승우 화백은 호남 미술계에 현존하는 유일한 예술원 회원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그의 평생의 화업을 담은 전시가 열립니다.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낸 광주, 54년 만의 귀향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출신 오승우 화백은 대한민국 구상화단을 이끌어온 대가로 불립니다. (1950년대) 예술의 중심지였던 광주 지산동. 당시 내로라는 광주 예술가들은 모두 이곳으로 모였는데요.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는 한국 서양화단의 선구자 고 오지호 화백, 오승우 화백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동생은 사람들은 다 화가잖아. 그런 때가 있었어. 왜냐면 찾아온 사람이 화가고 또 학생이 찾아온 사람도 화가고. 화가들 틈 속에서 자연스레 붓을 들게 된 오승우 화백.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양 화가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가 큰 화가로 클 수 있던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는 따로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분은 중학교 그 미술 선생이었어요. 조창환 씨라고. 그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는데 가끔가다 만나면 그래요. 타고난 재능에 한 번 붓을 들면 몇 달이든 몰입하는 집념이 더해져 4회 연속 국전 특선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긴 오승우 화백. 웅장하고 그냥 금빛하다는 게 아주 매력적이야. 이게 거기에 광선이 이렇게 부닥치면 금색이 번쩍번쩍번쩍. 또 그 호흡마다 금색이 다 이게 금박이지. 금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서로 비치고 그러니까 번쩍번쩍번쩍. 아주 그야말로 황홀하지. 불상의 화려한 금빛, 찰나의 빛을 화려한 색채로 잡아내는 오승우 화백의 화풍이 초기작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림 전체적으로 역시 색채, 강렬한 어떤 색채 대비를 통해서 색채 그 자체를 상당히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민속놀이부터 고궁까지 그는 한국의 정신을 담은 전통적인 소재를 그리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갑니다. 직접적인 어떤 관찰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대상들의 어떤 기운 혹은 내면의 가치를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로 그려냈다라는 점,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승우 화백은 한 소재를 10년 이상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요. 사물의 내면을 그려내는 작업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형보다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의 화풍은 아버지 고 오지호 화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양 화단의 거목으로 불리는 아버지의 이름은 화가로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니 넘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 뭐 방코포나 볼 고강이나 그 유명한 대가들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노력으로 그 사람들 몇 배의 노력으로 작품 활동을 해야 겨우 뒷걸음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집중적인 노력을 아주 하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물어요. 한번 시작했다 하면 옆에서 벨 소리가 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휴일이나 방학 때 같으면 나름대로 참 놀고 즐기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런 때는 화구 들고 그림 소재를 찾아서 가는데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산. 무거운 카메라와 화구를 이고 무작정 산에 오릅니다. 사계절에 따라 색다른 모습들을 선보이고 수많은 전설과 역사를 담고 있는 한국의 산들. 그는 전국 130개의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야 비로소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산을 보려고 그래, 산. 산의 구조를 보고 산의 전체적인 형태를 또 느끼려고. 또 산 갔다 올라갔다 그린 거하고 처음부터 사진 보고 그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달라요. 역시 올라가서 그 웅장한 그걸 보고 그린 게 그림이 좋아지는 거죠. 자신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낀 산의 웅장함과 무게를 오롯이 작품에 그려낸 오승우 화백. 자연을 그리는데 필치라든가 색채에 있어서 그 무슨 예전처럼 교과서적인 사실주의적인 그런 데서는 벗어나고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그냥 그 겉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 물건이 갖고 있는 혹은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화면 속에 정신적인 깊이를 부여하면서 더 그림이 깊어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그 색채들이 해체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더 현대적으로 진화시킨 그런 화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범한 색채와 거칠고 두터운 필체, 알록달록한 색으로 화려하게 표현한 산의 껍데기가 아닌 산의 진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오승우 화백. 가는 선보다 두꺼운 선들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함께 사용해서 화려한 가운데서도 무겁게 산의 질감을 표현해낸 오승우의 산. 산의 속살이란 게 산의 진짜 산의 본바탕이라고 그럴까? 산의 본바탕은 어떻게 생성됐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슨 느낌을 주게 하는 거냐. 그걸 파헤치는 게 속살을 보는 거고. 그렇게 완성된 백산 시리즈. 이것은 한국 미술사에 기록될 거대한 스케일의 작업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꼬박 7시간씩 그림을 그려온 오승우 화백. 그 세월이 어느덧 70년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의 옆에서 함께해온 물감과 붓들.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화가로 살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감과 붓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안경. 안경이 정이 붙지가 않고 싫어. 살짝 아픈 사람이 패션으로 해가지고 멋을 내는데 난 보이는 게 목적이지.
안경은 선천적으로 망막기형을 앓은 그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를 다 다녔어요. 유명한 안과 한 3군데, 4군데 다니는데 이렇게 저 보고 좀 어려운데요 그래. 아주 뭐 절망적인 거지. 화가 눈이 안 봐서 못 걸린다 하면. 화가에게 죽음과도 같은 실명위기. 독일까지 넘어가 4년에 걸쳐 받은 4차례 대수술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그 사람 눈이 파란데 파란 게 딱 보여. 선명하게. 나도 모두 그냥 의자를 치는 것 같아. 다시 시력을 되찾은 그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동양 곳곳을 누비며 동양 문화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그 서양화 그대로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있으면은 서양 사람처럼 이제 서양 사람 밑에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돼. 할 수 없이 그리는데 제목이라도 서양학과 동양적인 걸 보내자. 서양화가 그게 서양화가 아닌 거. 그렇게 고민 끝에 찾아낸 동양적인 서양화. 그의 그림은 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졌습니다.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건축을 통해서 어떤 문화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려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산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그것의 어떤 웅장함과 그것의 어떤 내면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산 시리즈보다 좀 더 화려한 어떤 색칠 대비로 리드미컬한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오고 싶지 않았나. 그가 그린 40여 점의 동양의 원형들. 작품들에는 원색의 선과 면들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하면서도 두텁게 표현됐는데요. 동양의 문화가 결코 서양의 문화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점차적으로 그 소재를, 그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의 것과 우리의 전통적인 것, 그다음에 동양의 우수성들을 드러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국 우리 어떤 문화의 어떤 심, 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런 아시아의 어떤 문화까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평 난집한 그의 작업실. 그의 화가 인생의 절반이 담긴 곳입니다.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그의 붓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연작 시리즈가 될지도 모를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십장생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염원하며 그리는 그림. 십장생도의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학과 산, 사슴 등의 십장생들은 공간의 원근은 무시하고 하나의 장식처럼 캔버스를 채우고 있는데요. 축경님 살기로 그냥 그려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을 하얀 캔버스를 보면 꼭 무슨 투쟁하는 것 같아. 싸움 싸우는 것 같아.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어쩌다 내가 잘 돼갖고 그 그림을 이기는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 그림한테 깔려가지고 죽는 수가 있고. 한 생애를 오로지 그림에 바친 그에게 그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상의 세계를 그려낸 십장생도. 그는 이 십장생도 시리즈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길 바라며 자신의 마지막 혼을 담아냈습니다.
에디슨은 그 자기가 만든 걸 하늘에 뛰는 그런 키워드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그림으로 해서 저절로 얻게 되는 것 같지. 오승우 화백의 3가지 연작 시리즈가 광주에서 한 번에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산의 웅장함, 아시아 각국의 고건축에서 이상향의 세계까지 구상화단의 대가 오승우 화백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향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제일 잘 그린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그린 사람이 시간적으로. 난 그걸 많이 유심히 본다. 그래서 그림 시간을 많이 가져라. 연구하면서 많이 가져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림을 100장 그려도 소용없어. 한 고개를 넘듯이 한 어려운 고비고비를 열심히 그려서 넘긴 사람이 승리자라니까. 70년 동안 완성작만 1000여 점. 색과 형태만을 담아낸 가벼운 그림이 아닌 대상이 가진 본질을 그려온 오승우 화백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입니다.